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바로 일본 출신의 미토마 가오루입니다. 이 친구가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냐면 얼마 전에 발표된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거기서 레시포드, 케인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어요. 최근에 임팩트 장난 아니었거든. 자, 미토마 선수가 에이시언으로서 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손 선수의 위상을 따라가려면 미토마가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자, 근데 사실 두 선수는 같은 왼쪽 윙어지만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해요. 손흥민 선수는 피니셔에 가깝고 미토마는 드리블러에 가까우니까요. 자, 그리고 미토마가 또 화제가 되는 게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드리블을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 내용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에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는지, 미토마의 드리블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리블 논문. 자, 미토마는 19살 때 이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로부터 프로 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츠쿠바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왜 바로 프로를 안 가고 대학교에 갔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당시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사실 프로에 가더라도 바로 1군에 못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경기를 더 많이 뛰고 더 발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일이네. 자, 이제 미토마의 논문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하필 드리블을 주제로 잡았는지 물어보니까 미토마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드리블이 제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주제였어요. 제가 대학 후배 통해서 건너 미토마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미토마가 속한 연구실에서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경기 분석 관련 논문을 썼대요. 미토마처럼 드리블을 주제로 한 건 굉장히 유니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토마가 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좋은 드리블러와 좋지 않은 드리블러의 차이점을 알아내보자. 자, 미토마의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일단 동료들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드리블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드리블을 하면서 언제 어디를 보는지 체크한 거죠. 그리고 또 수비수들 머리에도 카메라를 달아서 수비할 때 그들이 어디를 보는지 그 시선 처리를 체크한 거죠. 자, 그래서 논문의 결론이 뭐였냐?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은 상대를 맞닥뜨렸을 때 시선이 공을 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앞에 서 있는 상대 수비의 몸을 바라본다. 요거였대요. 그러면서 공은 발에 가둬두고 감각으로만 다루는 거지.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하고 그거에 따라서 드리블의 방향이나 타이밍, 속도 같은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드리블이 안 좋은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상대의 몸을 보지 않고 지 공만 쳐다본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뺏기죠. 자, 그리고 미토마가 내린 또 다른 결론은 드리블하는 사람이 상대 수비수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드리블의 성공률이 높아진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흔들어서 상대 수비의 무게중심을 흐트려 놓고 그 다음에 반대로 치면 제끼기 쉽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맡겨서 드리블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좋은 드리블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깊이 있게 따져보면 나중에 드리블할 때 어떤 거를 신경 써야겠다, 이런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드리블이 더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가지 기사들 보니까 미토마는 지금도 학구파더라고요. 구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러가지 분석 자료 외에 미토마의 측근들이 경기 전후 피드백을 아주 빠삭하게 준대요. 터치맵도 검토하고 같이 영상도 보면서. 그리고 요거는 미토마가 직접 얘기한 건데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맞닥뜨리게 될 상대 오른쪽 풀백을 분석하고 들어간대요. 그 선수가 어떤 식으로 수비하는지 알고 들어가면 본인이 멘탈적으로 여유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미토마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자, 미토마가 자주 하는 드리블 중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툭 치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다들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토마가 빠른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 일본의 한 축구 유튜브 채널에 미토마가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재밌더라고. 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치고 나갈 때 요렇게 치고 나가면 느리고 요렇게 치고 나가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첫 번째 보여드린 장면은 볼을 툭 칠 때 발의 인사이드 부분으로 치고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볼을 인사이드로 치면 이 허벅지 앞면 그리고 가슴이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우리 쪽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선수가 툭 치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요 허벅지 그리고 가슴이 향한 방향이 일치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토마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두 번째 장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미토마가 치고 나갈 때의 자세거든요. 툭 쳐놓기 전에는 허벅지 앞면하고 가슴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툭 치고
나가는 요 순간 몸을 완전히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면과 가슴이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요때 볼을 툭 쳐놓는 부위도 인사이드가 아니라 발등입니다. 발등에서도 약간 바깥쪽. 그러다 보니까 툭 치는 순간 딱 요 순간의 자세를 보면 어때요? 마치 100m 육상 선수의 출발 자세 같지 않나요? 이러니까 가속이 훨씬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토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토마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치고 나가는 순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내가 가장 빠르게 가속을 붙일 수 있는지 역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지. 알고 보니까 미토마가 졸업한 츠쿠바 대학교에 다니가와 사토루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110m 허들 일본 대표시더라고요. 시드니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미토마가 대학 시절에 이 교수님한테 달리기 자세에 대한 조언을 또 구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네이마르도 요 느낌의 드리블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이마르 자세도 미토마랑 똑같더라. 몸을 획 돌려가지고 스프린트 자세 바로 시그니처 드리블. 자, 미토마의 시그니처 드리블이 또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툭툭툭 치다가 오른쪽으로 확 꺾고 그 다음에 바로 요렇게 가져가는 거죠. 아웃사이드로 밀어넣고 인사이드로 가져가는 느낌. 자, 미토마는 이 시그니처 드리블로 상대를 엄청 제껴냅니다. 그러니까 살짝 흔들어서 공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베껴버려. 근데 그게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핵심은 타이밍과 드리블 방향인데 요런 겁니다. 자, 이렇게 툭툭 치다가 미토마가 오른쪽으로 쓱 밀면 보통 이 수비수가 공하고 가까운 왼발을 내밀어요. 근데 볼에 닿을 수는 없어. 왜냐면 미토마가 굉장히 뒤로 꺾어 놓으니까. 자, 어쨌든 상대가 볼 뺏으려고 왼발을 쭉 뻗으면 요 선수의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가죠.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미토마는 볼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오게끔 만들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뒤쪽으로 치고 나간다. 타이밍이 오진다. 자, 그리고 미토마가 탁 해서 치고 나갈 때 요 두 번째 터치가 상대 수비 뒤쪽, 그러니까 등 쪽이잖아요. 요렇게 치게 되면 상대 수비는 어떻게? 몸을 빙그르르 돌려서 따라가야 되죠. 근데 미토마가 안 그래도 빠른데 몸 돌려가지고 언제 쫓아가? 이미 사라져 있죠. 자, 그리고 미토마가 탁 쳐놓는 방향을 보면 번개 모양 같죠?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쳐놓고 상대 수비 뒤쪽으로 아주 가파르고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뒤쪽으로 둥그스름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수비가 금방 따라올 수도 있죠. 이 시그니처 기술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철권 같은 격투기 게임 할 때 보면 연속기 있잖아. 타닥탕 발차기 한번 하고 약간 그런 템포로 탁탁 제껴버리는 거죠. 근데 평범한 선수들은 이런 연속기를 못 씁니다. 한번 오른쪽으로 꺾고 나서 상대 무게중심이 흐트러져도 그 순간을 이용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보통 선수들은 꺾어놓고 뒤쪽 방향으로 한 번 더 치거든요. 이러면 이 시간에 상대의 무게중심이 회복이 되죠. 미토마가 드리블할 때 고려하는 것. 자, 일단 미토마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드리블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드리블할 때 아까 대학 시절 논문에 나왔던 것처럼 상대를 보면서 그와 나의 거리를 먼저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수비수들마다 수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선수는 막 댐비고 어떤 선수는 기다린다고요. 먼저 막 댐비는 스타일. 미토마는 상대가 댐비면 이렇게 옆으로 치지 않는데요. 상대 발에 걸려버리니까 이럴 때는 볼을 아예 뒤쪽으로 빼놓고 일단 볼을 지키는 거에 집중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을 어디다가 놓을지 고민하고 내가 잘하는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직전의 환경, 그 상황을 미리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상대가 안 댐비고 기다리면 일단 상대를 흔들어 놓고 승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연속기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바디 페인팅도 좋으니까. 자, 미토마는 이렇게 드리블을 할 때 상대와의 거리, 상대의 위치, 상대의 몸 방향, 상대가 몰고자 하는 방향, 상대의 수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찰을 하고 그에 맞게 드리블 전략을 수정하다 보니까 드리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드리블을 40번 이상 시도한 선수들 중에 미토마보다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딱 한 명이에요. 노팅엄의 모건 깁스 화이트. 이 친구 드리블 성공률이 57.1%, 미토마는 52.4%. 근데 이건 여담인데 제가 미토마의 드리블 성공률을 유럽 5대 리그 전체 선수들이랑 비교해보고 싶어서 딱 봤더니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성공률이 미토마보다 높더라고요. 무려 60.5%. 자, 그리고 미토마는 재밌는 게 드리블을 할 때 자기 앞에 있는 선수만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 동료, 거기 붙어있는 상대 수비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터전 때 미토마의 가마차기 골을 보면 동료가 상대 중앙 미드필더 끌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싹 합니다. 미토마는 그거 확인하고 안쪽으로 컷인해서 가마차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수비만 보는 게 아니라 요까지 시야를 넓혀가지고 여기 공간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토마가 직접 한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상대의 전체적인 포메이션 그리고 우리 팀 동료들의 셋업, 그걸 바탕으로 드리블 속도를 높일지 늦출지, 백패스를 할지 전진 패스를 할지 크로스
크로스를 올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의 평가들을 보면 미토마가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드리블을 할 때도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이 아니라 팀이 골을 넣기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드리블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막 브라질 선수들처럼 상대 선수 흔들어 놓고 갑자기 멈춰가지고 또 기교 부리면서 시간 보내고 그딴 게 없잖아요. 목적이 분명해. 난 너 제껴가지고 골 넣으러 갈 거야. 드리블 외의 장점들. 자, 미토마는 마무리도 좋습니다. 골대 앞에서 굉장히 침착해요. 찬스 나면 강하게 후리기보다 옛날에 앙리 마냥 구석에 패스 쭉 들어갑니다. 이런 게 훈련 때는 돼도 경기 때 되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미토마의 침착성, 그 리버풀전 때 해버지 빙의한 그 발리슛의 그 침착성은 진짜 미쳤죠. 돌을 넘었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해? 옛날에 볼튼 시절 이청용 선수 보는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그런 침착성에 대해서 미토마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본능이에요. 자, 그리고 미토마가 좋은 게 아웃사이드를 활용해서 패스를 잘합니다. 아웃사이드로 크로스를 올리면 그때 장점이 왼발로 올릴 때 마냥 아웃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셉스키 같이 극단적으로 한쪽 발만 쓰는 선수들이 아웃사이드 크로스 장착하면 양발잡이 효과를 다 보는 건데 물론 미토마는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빠른 타이밍으로 올려야 될 때는 아웃사이드를 적절히 활용하죠. 자, 그리고 미토마가 상대랑 1대1 하겠다고 아웃사이드로 툭툭툭 치다가 갑자기 아웃사이드로 박스 안에 패스 넣거든요. 이게 효과가 꽤 좋습니다. 왜냐면 미토마는 대놓고 1대1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러고 있으면 다른 모든 선수들이 쟤 또 돌파 시도하겠네?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갑자기 패스를 질러? 그러면 상대도 놀래고 우리 동료들도 놀래. 근데 이거 트래핑 잘 해놓으면 박스 안에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공간을 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가지 찬스가 파생이 되는 거죠. 미토마가 이렇게 허를 찌르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토마가 헤더도 은근히 잘합니다. 키가 178이라서 뭐 큰 편은 아닌데 어떻게 잘 박아가지고 구석으로 잘 꽂아 넣더라고. 물론 헤더할 때 이렇게 빵 뜨는 경우도 있어요. 성장 속도. 제 미토마는 2019년까지 대학 무대에서 뛰었어요. 19년이면 몇 년 전이야? 3년 조금 더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로 가서 1년 동안 13골 넣으면서 J리그에서 엄청난 임팩트 남겼고 바로 브라이튼으로 이적해서 벨기에 로얄 위니옹 생질루아즈로 잠깐 임대 갔다가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으로 합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터진다고? 오죽하면 마이클 오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 시즌 최고의 계약은 홀란드지만 최고로 가치 있는 계약은 미토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미토마는 현재 25살입니다. 막 엄청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19살 때 프로로 직행하지 않고 대학 축구를 거쳤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또 25살이 엄청 많은 나이도 아니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나이야. 축구에서 보통 전성기는 26, 7, 8 이쯤이니까. 자, 브라이튼의 감독 로베르토 데제르비는 미토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이고 미래에 위대하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미토마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으로서 쌓아놓은 그 업적, 그 역사, 그 위상 거기에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뺑!